여러분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들을 반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이나 이런 징후를 보이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 아니며 그분들을 이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진단받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불리는 같은 용어의 진단을 받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주요 특징은 공감 능력 부족과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라는 단어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의미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사교적인 행동과는 다르며 이는 내향적인 면으로 분류되죠.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법과 규칙을 무시하기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심각한 유형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을 신경 쓰지 않지만 사이코패스는 신경 쓰는 척을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욕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학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며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들과 오래 관계를 지속해온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이들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는 그들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 후천성은 사람의 행동이 유전적인 것인지 양육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방치의 결과로 발전한다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발달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은 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시오패스는 학습되고 사이코패스는 유전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소시오패스는 특정한 상황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소시오패스들이 그들의 학습된 본성에 의해 특정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며 특정 사례에서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약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감을 느끼지 못하며 대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으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나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으며 대조적인 성격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치료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보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된 모든 참고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